네, 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핵심 이슈 선정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사상 최고치 도전, 진격의 코스피, 더 갈까 쉬어갈까? 투자 전략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1일 날이죠. 3,266포인트를 뽑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보였죠. 횡보를 보이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이제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가운데 시장은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흐름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랠리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점이 일정 정도의 종착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한번 체킹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말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아직까지 사상 최고치 돌파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이후에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그때 당시 2,300포인트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주는 힘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 뒤로 일부 외국인들이 1분기 동안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한때 3,0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4월 달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 나아가서 글로벌 각국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의 정책 변화가 좀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시사하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되고 연준은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결국은 3,200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난 1월 달까지는 유동성에 기반한 장세 랠리였다라면 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재차 움직이는 그 배경은 결국은 이제 실적 포인트가 조금 더 상향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의미를 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3,200포인트까지 왔다. 이 지점의 밸류에이션 과연 저평가냐 고평가냐 아니면 아직까지 좀 더 갈 여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PER이 14배가 넘어서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보통 10년 평균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10년 평균으로 보면 2,600포인트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와 다른 거는 뭐냐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유동성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수출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4, 5월 달에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2분기 정도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면서 장중 고점이었던 3,266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장 자체가 조금은 부진할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10배 정도가 적정인데 지금 한 14배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약간 고평가 국면이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려 있는 이 유동성의 흐름, 이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갖고서 고평가를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이제 14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안고 있는데 뭐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뭐 향후의 지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변수 요인을 꼽고 계십니까? 유동성이 축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몇 가지 좀 주목할 게 있죠. 중국은 계속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긴축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와 관련돼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유동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나 어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에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장세의 근간은 뭐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장세의 근간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뭐 결국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 FOMC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언제 쓸 것인가 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드디어 뭐 얼마 만입니까? 1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천스닥 시대를 개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었다면, 이번에는 IT 하드웨어라든지 IT 뭐 부품, 소재, 장비, 뭐 소프트웨어, 이러한 실적이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년 전에는 뭐 이른바 이제 뭡니까 IT 혁명에 의해서 IT의 나홀로 독주 시대였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20년 만에 1000포인트 돌파 국면에서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의 어떤 가세 이게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이 모든 것을 감안한 지금 3,200포인트대에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런 거보다는 실적이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이나 디스플레이, 뭐 철강, 뭐 많은 업종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 디스플레이, 철강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꼽아 주셨고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좀 더 다각적인 어떤 상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옛날 같았으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거나 이러면 막 시끄럽고 과열 얘기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막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되게 조용해요. 증권가들의 어떤 그런 뭐 시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증시 반응이 그리고 투자자들 반응은 차분합니다. 3,200에서 3,266포인트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전반적인 증권가 시각을 정리해 보면은 저항이 좀 강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월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장중 고가가 이제 경신이 됐던 날이죠. 3,266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의 기록을 조금 봤더니 장중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5.4%나 장중 등락이 나왔고요. 거래대금 규모가 무려 44조 원대가 기록이 됐습니다. 4월 중 장중 고점에서 저점까지 상승률 차이의 평균값이 0.78 정도가 나왔고요. 거래대금은 하지만 지금 4월 들어서면서 14조 원밖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고점을 경신해서 1월 당시와 거의 근처까지 진입한 지금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건 이 거래대금의 사이를 통해서도 체감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월 11일은 4월 중 평균 장중 등락률의 7배 정도의 장중 등락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대금은 거의 3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그 당일에
사실에 그만큼의 강한 어떤 분출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그 정도의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의미로 매우 강한 저항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 상승을 해서 3,200선을 뭐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뭐 단기간 안에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물론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어떤 한 측의 매수세가 유입돼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되거나 그게 뭐 외국인이 되거나 연기금이 되거나 뭔가 이 3,200선 그리고 연고가를 뚫어낼 만한 확실한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게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보면 최근에 나스닥이 고점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고점대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부분에도 국내 증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더불어서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1월달 고점 찍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변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들쑥날쑥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러니까 3월 말 정도 들어와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변동성의 흐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 이유는 지금 어디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다른 점이죠. 1월 달과 지금의 차이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란하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왜 그런가? 네, 거래 대금의 감소를 일단 들 수가 있겠습니다. 3월 24일 이후에 진행이 된 상승 국면에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점을 제가 3월 24일로 잡아봤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가장 큰 특징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에서는 거래가 실리기 마련인데 지금 15조 전후입니다. 매일매일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일정하게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거래가 증가하지 않는가? 네, 이런 것은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지수가 뭐 급락하거나 이렇게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상의 특징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반면에 연기금이 이렇다 역할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거래가 증가한다면 지난 1월 초와 같은 분출이거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오히려 지금 거래대금 많이 붙어버리면 오히려 조금 변동이 커지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V-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20%를 하회하게 되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심리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돌파 때에서도 이전만큼의 요란한 변동은 앞으로도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뭐 최근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좀 지금 장세가 중량급이 아니라 경량급 뭐 이런 장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보면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소형주들의 흐름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수는 뭐 전고점 부근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은 또 생각만큼 쉽게 나지는 않으시는 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가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소형주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런 조언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하게 어떤 시장의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때에는 보통 대형주가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죠. 대형주의 주가가 상대적인 강도가 좋은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는 구간에서는 소형주가 오히려 훨씬 더 강한 플레이가 동반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료를 조금 보시면은 2017년의 자료입니다. 요거는 2017년 말에도 하락하던 소형주의 상대 강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코스피 위치를 보니까 중장기 고점대를 형성했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되게 얕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량급의 시장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접근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소형주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쪽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있을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뭔가 사이즈를 구분해서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격극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낮으면서도 실적은 동반이 됩니다만은 시장과 베타 관계가 높지 않은 그런 소형주 쪽에서 지금 투자 컨셉을 잡아 나가는 것도 유리하지 않을까. 전고점 돌파될
나타나기 직전까지는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의 이호석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네, 오늘 신한금융의 황유현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뀌어갖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이 우리 이제 황희원 팀장께서는 뭐, 아직까지는 더 갈 자리가 있다. 아니면 이제 약간 끝물에 왔다. 뭐, 이런 두 가지 판단 쪽에서 어느 쪽에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앞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코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는 당연히 중소형주에서 또는 코스닥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이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번 대형주 쪽에서 한번 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형주에 있던 일정도의 물량이 좀 퇴장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1월 달에 이제 지수가 한번 크게 상승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가들에 대해서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한지 주가가 정당한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그 다음 주도주가 없는 구간인데 그 다음 주도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화학이라던가 철강이라던가 기존 작년 주도주보다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주도주를 선택을 한 것 같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사실 지수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은 더디게 올라가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10년 전에 차화정 시대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화학이랑 철강 그리고 정유 지금까지는 다 흐름들이 좋은데 자동차가 사실 지금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인데 자동차 쪽에서 다음 주도주 힌트를 계속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다음 힌트를 찾아본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움직이고 걔네들이 약간 또 이제 뛰었다가 쉬니까 오늘은 또 쉬었던 또 증권이라든지 금융 그다음에 건설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어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김수경 캐스터가 얘기를 했을 때 거래 대금의 볼륨이 지금 현재 15조에서 한 17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실적 발표 시즌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시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들은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지금 사실 그러한 모멘텀들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자금들은 중소형주로 가는 것 같고, 미국채 10년물이 3월 말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을 되찾았죠.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좀 이제 할인율 상승에 부담을 느꼈던 성장주들이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이고, 어제같이 반도체 장비주들 올라오는 것들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또 캐펙스 투자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장비주들 선호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거의 대부분 양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쪽 섹터에 대해서 수혜가 좀 계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셀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좀 찾아보려면 2010년 정도 생각하시고 차화정 쪽에서 계속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 개인투자들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을 쫓아가려니 주가는 또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올라갈 종목들은 웬만큼 또 바닥에서 지금 올라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가 올라가지만 이제 얘네들은 계속해서 시대가 움직이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자동차라든지 또 최근에 곰바우짓 하고 있는 5G라든지 얘네들의 경우는 사실 쌓여져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 또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괜히 남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여기서 먼저 들어가서 보초 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답을 주신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주가라는 게 나중에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결과가 났을 때 이제 앞에 해석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은 지수가 3,200이고 코스닥이 1,000이기 때문에 안 오른 주식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올랐고 안 오른 주식들은 대부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바닥 생각하면 당연히 살만한 주식은
뭐 없는 건데 만약에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그 회고로 간다면 시장은 부러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졌을 때 사야지라기보다는 올라가는 말에 타시는 게 저도 낫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동차를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합산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2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 차화정 시대 때 현대차, 기아차 2012년 합산 실적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주가 실적은 3년 전 실적 회복했는데 주가는 2배가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외국인 투자자 또는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봤을 때 주식을 산다라고 쳤을 때 한국 주식에서 더 매력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자동차 섹터가 지금 완성차 섹터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와서 저는 자동차 업종은 지금 계속 좀 사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의 황유연 팀장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뭐 올라가고 있는 증권주,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최근에 통 튀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황유연 팀장이 얘기했던 포인트는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소외받았던 업종, 근데 실적은 개선되는 업종, 그런 업종도 현재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차후를 대비해서 눈여겨보자. 뭐 이렇게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슈 파파고였습니다.